네, 오늘은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오늘은 좀 반등이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엔터주는 이제 또 다른 잡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약 관련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거나 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이거든요. 최근에 엔터주들 동향을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예, 엔터주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대표적인 주도주였다가 네. 이제 최근에 좀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YG 엔터 소속의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 때문에 네. 엔터사들이 이제 이러다가 주요 핵심 아티스트들이 이제 계약 기간 초기 7년 지나고 나면은 재계약이 잘 안 돼서 이 소속 엔터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로 남자 아이돌의 군입대 리스크가 있다가 이번에 네. 또 여자 아이들 특히나 이제 K-팝 그 걸그룹 중에선 지금 현재 최상위인 블랙핑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성공해도 남자는 군대 가야 되고 여자는 재계약 안 되면은 이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 사업의 영속성이 있을까 좀 생각보다 이게 엔터주가 실적 성장이나 주가 모멘텀에 좀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네네. 좀 엔터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그 아이돌 그룹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이니까 예. 사라진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대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3분기는 그러면 엔터주들 실적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엔터주들이 제일 좋은 게 4분기고요. 그러니까 1분기가 제일 낮고 1, 2, 3, 4에서 결국 연말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나 겨울방학 앞두고 보통 3분기 말에서 4분기 이제 대규모 이제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 및 신인 데뷔가 보통 몰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3분기도 역시나 실적이 좋고 거기다가 올해 3분기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활동, 콘서트나 이런 게 더 완전히 회복되었고 또 코로나 지나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로 이게 콘서트가 확장됐기 때문에 당연히 네. 3분기 실적은 이전보다 더 좋고요. 또 4분기 실적까지도 분명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대 엔터사의 3분기 영업이익적만 추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4개사만 본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어디가 제일 좀 성적이 좋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좀 이거는 약간 이렇게 조금 상대적이랄 수 있는데 네네. 뭐 시가총액이나 매출 규모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은 일단 SM엔터가 분명 이렇게 그 실적 3분기 예상 컨센서스로만 나와 준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매출 대비 비용 통제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SM엔터 그리고 뭐 JYP엔터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3분기가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SM은 어쨌든 간에 카카오엔터에서 인수를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본격적으로 두 회사의 결합의 시너지가 이제 3분기, 4분기, 올 하반기부터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일단 기대되는 건 이 SM엔터의 대주주가 이제 카카오엔터로 되면서 기존에 좀 아쉬웠던 과거 그 전 대주주분에게 줬던 그런 그 로열티나 그리고 비용 통제나 그리고 영업 외단의 자회사들이나 해외 법인에서 좀 비용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재무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재무 구조가 좀 깔끔하게 개선되면서 네네. 매출액 대비 아쉬웠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엔터와의 시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 전쯤에 그 미국 북미 쪽에다가 이제 그 카카오엔터와 SM의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의 그 미주 앨범부터 해서 이제 카카오엔터와 함께 콜라보해서 마케팅하는 그런 전략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엔터가 일단 자본력도 좋고 또 종합 IP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SM엔터와 다양하게 여러 측면에서 콜라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밑에 이제 현대차증권이 카카오의 엔터 사업 부분 IPO까지 고려한다면 예. 가치를 SM에 한 30% 정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밑에 자막이 나왔거든요. 예. 우리 유 연구원님도 여기 동의를 하시나요?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카카오 네네. 엔터 쪽에 제가 탐방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카카오 엔터는요,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종합 IP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SM 엔터도 카카오 엔터 관련이 있고 또 최근에 가장 핫한 걸그룹 중에 하나인 아이브가 속한 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 엔터 소속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
보면은 자회사만 약 50개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뭐 애널리스트마다 판단이 다르지만 네. 카카오엔터가 IPO에서 과연 얼마만큼 시장 밸류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일단 좀 뭐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드리기보단 카카오엔터가 IPO가 되면은 과거 하이브가 IPO했을 시 엔터 산업의 지각이 변동된 것처럼 또 한 번의 이런 그 제2의 한번 엔터 업계의 지각 변동 및 한번 섹터가 한번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이건 제 단순한 개인적 네네네. 추측입니다. 일단 올해는 아니고요. 저는 한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 말 아직 시간이 정도 좀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저는 한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투자자분들은 예. 지금이 그러면 엔터주를 투자할 만한 적기냐?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고 투자할 만한 거 없는데 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항상 올해 상반기는 반대로요. 엔터도 네. 좋은 거 다 알겠는데 너무 오르지 올랐다. 않았습니까? 상반기에 이제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제는 또 근데 좀 지금 현재는 이제 상반기와 다르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장세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숫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가 있는 거 플러스 증익이 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고 흔히 말하는 그 다른 데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경제적 해자도 있으면서 네. 확장 범위가 있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기하셨던 뭐 투자자들의 의문이라고 할까요? 예. 남자 아이돌 그룹은 결국에는 군대를 가야 되고 예, 여자 아이돌 그룹들은 굉장히 유명해지면 재계약 이슈가 터지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예. 엔터주 전반에 있어서는 크게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엔터 보통 가수들이 처음 데뷔하면 7년 계약인데요. 네네. 그다음에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1차 재계약 대비 2차 재계약 때는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소속사들에게 좀 이렇게 할당되는 이익률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보통 재계약할 정도면 그만큼 이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해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아직 뭐 YG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재계약을 완전하게 않았지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전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네네.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뭐 설령 일부 아티스트들이 뭐 완전 재계약되면 좋고 설령 일부 아티스트는 안 되더라도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식 해서 제가 보기엔 좀 또 다른 대안이 또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아티스트들은 결국엔 언젠간 나이 먹으면 또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네. 또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K-팝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전 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새롭게 신인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특히 또 해외 쪽에서도 현지 아티스트도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다변화 좀 이런 거를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엔터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죠. 우리 K-팝의 모델이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4분기에 우리 유영건님께서 보시는 엔터주의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아, 예. 전 일단 지금 이 순간에서 좀 만약에 하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는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는 기본적으로요. 네. 남녀 탑티어급의 보이그룹이 다 건재합니다. 일단 남자는 스트레이키즈가 있고요. 예, 스트레이키즈는 현재 지금 이제 BTS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보이그룹 탑티어급에서 지금 탑티어급의 이런 앨범이나 음원 판매 이런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걸그룹은 역시나 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지금대로 올려놓은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트와이스가요. 이제 보면 아시아를 넘어서 블랙핑크처럼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가 이제 뭐 미주나 유럽 이런 데서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뿐더러 이제 유닛 활동이나 솔로 활동까지 더해져서 네. 예, 점점 더 많은 이런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있지나 엠믹스 같이 다른 걸그룹들도 밑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무엇보다 JYP가 잘하는 게 이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 현지화 전략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그 니주라 그래서 일본 현지 걸그룹이 일본에서는 흔히 말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 JYP랑 미국의 대표적인 레코드사인 리퍼블릭 레코드가 A2K라는 오디션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투 코리아인데 여기서 만든 6인조 미주 걸그룹인 그 VCHA, 그러니까 그 비차라 그러죠. 거기에 네네.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걸그룹을 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중국에서 현지 보이그룹인 프로젝트 C 그리고 한국에서도 스트레이키즈 이후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보이그룹이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의 일본,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신인 모멘텀까지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신구의 조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요, 제가 엔터 산업을 꽤나 오래 커버했는데 네네.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2015년도에 15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한 2% 중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추석 연휴 전에 9월 말 기준으로 체크해 보니까 한 43% 가까이 되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많이 예,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하는 이유가 이렇게 꾸준한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말 엔터를 넘어 어디에도 정말 내놔도 이렇게 신뢰할 만한 건전한 재무 구조 그리고 해외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성 이런 것들이 이 중장기적 투자를 좋아하는 이 외국인 투자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이 JYP 주가가 이렇게 막 10배 가까이 오른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시니까 이럴 때 한번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엔터 업종에서는 JYP 엔터를 탑픽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성만 리딩 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